원피스 1114화의 표지 연재에는 야마토와 키네몬이 등장합니다. 야마토와 키네몬은 와노쿠니의 지도를 떠올리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떠올리는 것이 무언가 유사점이 없어 보이기에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베가펑크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전세계의 방송이 시작되도록 설계해두었고, 베가펑크가 키자루와 세턴의 공격을 막고 죽음을 허용한 이후 전세계의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세계의 반응이 그려졌고, 해군본부의 해군들 역시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관 바다로 가라앉는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닥터 베가펑크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해군원수 아카이누는 또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자 매우 골치 아프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없이 담배를 태우며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소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모크타운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 중이었고, 모크타운의 주민들은 이 녀석 재밌는데 자기가 죽는 걸 기회 삼아 세계를 혼란시킬 셈이야, 어떻게 하면 세계가 바다로 가라앉는다는 거냐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워터세븐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고, 워터세븐은 이미 서서히 잠기고 있는 도시였기에 워터세븐의 주민들은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이며 이 나라에서는 신빙성이 있지만 세계가 간조 만조의 문제가 아니겠지 라고 말했고, 파울리 역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임펠다운은 꽤나 복지가 좋은 감옥으로 죄수들에게 신문 보급을 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에서는 죄수들에게 베가펑크의 방송을 틀어주기도 하였고,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어 있던 도플라밍고 역시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최고인데 이거 만약 임펠다운에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죄수의 안전 확보는 너희 일이잖냐 마젤란 이라고 소리쳤고, 마젤란은 확실히 며칠 전 1m의 해수면 상승으로 감옥 내부는 패닉에 빠졌었다. 세계가 가라앉게 되면 대체 몇 미터지? 라고 물었고, 도플라밍고는 5m 정도면 어지간한 도시는 전멸이야. 훗훗훗 다같이 이사라도 할까? 더위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가 말한 더위는 해수면이 상승하여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성지 마리조아로 추정되며, 도플라밍고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자신이 철룡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어쩌면 도플라밍고는 철룡인들의 몰락을 예언한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이 시작된 이후 어인섬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시라우시는 당황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아바마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물었고, 넵튠은 당치도 않는 얘기다몽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창 베가펑크 및 밀짚모자일단과 대치 중인 미래의 섬인 에그헤드에서도 해군들의 대다수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베가펑크가 전세계가 바다에 가라앉는다는 말을 하자 해군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슨 소리야, 세계 제일의 과학자가 한 발언, 거짓말이라도 세계는 혼란에 빠진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닥터 베가펑크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오로성 전원 역시 매우 다급해하며 방송 전보벌레를, 아니 생명 반응이 들리는 모든 것을 파괴해라, 그 이외엔 나중 문제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베가펑크의 방송을 좌시할 수 없으며, 방송 전보벌레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생명 반응이 들리는 것들을 파괴해서라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크 역시 방송 전보벌레를 찾아다니며 어디까지 말할 셈이야 스텔라 라고 소리칩니다. 베가펑크는 전세계가 바다에 잠긴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이후 내게는 조금 미래의 얘기가 된다만 이 영상을 다 찍은 며칠 뒤 내가 만든 센서와 계산이 맞다면 전세계를 덮치는 이례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세계를 덮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전세계의 해수면이 1m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스무디 역시 설마 오늘 일어난 지진 말인가, 베가펑크는 이미 죽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방송을 이어가며 그에 따라 각지의 해수면은 약 1m 상승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섬도 나오겠지, 온 세계의 해변 소실도 피할 수 없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가펑크의 예언대로 물에 완전히 잠긴 섬들이 생겨났고, 그 섬의 주민들은 도시가 물에 잠겨있기에 배를 타고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말을 이어가며 만약 이게 빗나갔다면 이 다음에 하는 얘기는 흘려들어도 상관없네, 하지만 그게 만약 일어났다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한다 라고 말하며 만약 자신의 예언이 맞다면 구술할 내용에 경청하라고 말했고, 아오키지 역시 하치노스 섬에서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며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베가펑크는 자신의 예언이 맞다는 가정하에 그 지진은 자연재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말하며 전세계에 악영향을 끼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누군가가 일으킨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일으킨 배후에는 세계정부가 있을 것이며 만약 이 사실이 전세계에 공개된다면 전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세계정부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급증할 것이기에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방송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턴은 우선은 방송을 멈추기 위하여 밀짚모자와의 대치를 멈춘 채 프론티어돔 내부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세턴을 막아서려 하였고 일제히 세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빠진 밀짚모자 일당의 일부가 세턴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세턴은 압도적인 재생력을 선보이며 밀짚모자 일당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며 빠르게 프론티어돔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마스에게 자신이 직접 파워플랜트로 향하겠다고 말하였고 매우 빠른 속도로 파워플랜트로 향합니다. 베가펑크는 일전에 자신의 꿈 중 하나가 영원한 에너지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영원한 에너지를 쫓으며 계속하여 연구를 이어갔고 결국 영원한 에너지의 근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베가펑크는 방송을 이어가며 나는 명색이나마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첫 번째 죄, 영원한 에너지를 꿈꿨다. 이 세계를 커다란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고 싶다는 일심으로 나는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말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가 영원한 에너지를 쫓으며 탄생시킨 것이 태양과 지나치게 가까운 마더 프레임이라는 것과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세턴은 빠르게 파워플랜트에 도달했고 규키의 폼으로 전보벌레를 부수게 된다면 마더 프레임이 파괴될 수도 있기에 인간형의 폼으로 전보벌레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워플랜트 속에서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베가펑크는 순서대로 설명하지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말하며 방송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다가가려 합니다. 한편 해군은 갑자기 에그헤드 섬에 나타나 고대 로봇을 경계하며 고대 로봇을 공격하나 고대 로봇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고 해군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와 브루기는 여전히 워큐리와 대치 중이었고 워큐리는 빠른 속도로 도리와 브루기를 쫓고 있었으며 루피는 즐거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워큐리와 맞서려 합니다. 베가펑크는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부터 800년 전에 걸친 100년간의 이야기일세 사실 그곳에 뻥 뚫려 백지가 된 역사가 있다 라고 말하며 세계의 금기인 공백의 100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왕 이무조차 베가펑크의 방송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무는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에 대해 언급하자 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천룡인들은 매우 분노하며 이봐 해군 뭘 하고 있는 거냐이 빨리 저 녀석을 닥치게 해라이 타영으로는 부족해 시체를 갖고 와라이 절개 썰어주겠다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샤를로스 궁이 공백의 100년 뭐죠 그건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천룡인들조차도 공백의 100년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말을 이어가며 이를 공백의 100년이라고 부르며 그 기록은 전부 지워져 있지 끊겨진 그 역사를 아는 방법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포네그리프라고 불리는 과거에서 온 편지를 읽고 해독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에 대해 알기 위해선 포네그리프를 해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우론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며 흐뭇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호탕한 웃음을 짓습니다. 베가펑크는 하지만 포네그리프 해독은 세계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만 나는 정부의 인간이면서 그 해독에 발을 들이고 말았지. 이게 내 두 번째 죄. 나는 어떤 우수한 고고학자들의 집념으로 이어져 내려온 문헌과 몇몇의 포네그리프를 해독하여 가능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후회라곤 추호도 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오하라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공백의 100년에 대해 연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자신이 반드시 밀짚모자 일당을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 에디슨은 정말로 테러를 확보해 주었고 나미와 브룩, 우솝 등은 탈출각을 잡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반드시 도망쳐라 밀짚모자 일당 세계정부 따위에게 잡히지 말고 라고 소리칩니다. 베가펑크는 즉 내가 아는 건 불완전한 100년간의 이야기 그것을 내 상상으로 보완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만 판명된 사실만을 이곳에서 말로 남기겠다 라고 말하며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공백의 100년에 관한 내용만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막아서기로 결정하였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뒤 자신있게 워큐리의 코를 공격하였고 이번에는 먹힌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번에도 되리어 자신의 손에 부상을 입었고 손이 퉁퉁 불어버렸기
밝혔기에 정말이지 워큐리의 맷집은 상상을 초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방송을 이어가며 900년 전 있을 수 없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왕국에 태어나 마치 엘바프에 전해지는 태양의 신 니카처럼 신축하는 몸으로 싸웠다는 남자, 그의 이름은 조이보이, 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해적이라고 불린 남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는 공백의 백년과 밀접한 관계인 것이 확실해졌으며 루피와 마찬가지로 사람 일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것 역시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최초로 해적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해적이라는 존재는 세계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다에 출항한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기에 어쩌면 조이보이가 세계정부의 최초의 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1115화의 표지 현재에는 야마토를 포함한 와노쿠니의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주먹밥과 도시락을 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115화의 표지 현재에서 무언가 떡밥을 찾거나 재미있는 요소를 찾는 것은 어려우나 야마토를 포함한 와노쿠니의 인물들이 표지 현재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에 어쩌면 이들이 밀지모자일당을 조력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표지라고도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자신의 죽음을 기점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상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 당시 조이보이라는 인물이 있었으며 그 인물은 세계 최초의 해적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몸을 신축하며 싸우는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를 보고 있던 모모노스케와 키네모는 조이보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모모노스케는 해적이었나 조이보이, 마치 루피가 쏘 라고 말했고 키네모는 아시는 겁니까 주군 이라고 말하며 모모노스케가 조이보이에 대해 알고 있자 흥미를 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모모노스케는 과거 지니시아를 보며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동료라고 말했으며 류마에게도 조이보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자라고 말했기에 조이보이에 대하여 꽤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지포지부의 감옥에서도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과거 밀짚모자 일당을 흉내내다 붙잡힌 데마로 블랙을 포함한 사칭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마로 블랙을 포함한 사칭꾼들은 키드를 흉내내고 있었고 킬러를 흉내낸 인물이 조이보이 우리 선장보다 강한 건가? 어때 키드 선장? 이라고 물었고 키드를 흉내낸 데마로 블랙은 말해봤자 뭔 소용이야? 이미 죽었잖냐? 나보다 약한 게 뻔하잖냐? 조이볼 이라고 말하면 조이보이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가펑크는 내가 읽은 포네그리프는 얼마 안 된다만 거기에 기록된 건 터무니없이 거대한 싸움이었다. 조이보이의 적은 현재의 세계정부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가 싸워온 적이 세계정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니카루피와 도리 부르기를 추적 중인 워큐리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베가펑크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의 방송은 멈추지 않았고 베가펑크는 정확히는 세계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20왕국의 임시공동체연합군이다.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조이보이 무리는 견고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싸움의 불씨를 모르는 이상 선악이 아닌 두 사상이 부딪혔다고 말해주지. 앞서 말했다만 조이보이가 태어난 왕국은 900년 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다는 걸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와 세계정부가 격돌한 이유는 사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이보이는 자유를, 세계정부는 지배를 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가 조이보이 무리라고 말하기에 조이보이는 홀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과 싸워왔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동료는 지니샤밖에 없으나 정황상 고대로봇과 류마 역시 조이보이의 편이 되어 세계정부와 맞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스는 폐양식 폐기를 사용하며 전보벌레들을 박살내며 베가펑크의 방송을 멈추려 하였으나 베가펑크의 방송은 멈추지 않았고 마스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 100년 전쟁 중에 실제했던 병기는 현대의 과학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물건이었던 것 같다. 물론 천재인 나도 말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대병기는 베가펑크조차 구현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과학의 집합체이며 고대병기가 전쟁의 종언을 가져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투시는 CP0를 배신한 이후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여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의 퇴로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홀로펑크 레코드에 남아 방어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은 베리어조차 무시하며 연구층과 펑크 레코드를 자유롭게 넘나들기에 사실상 스투시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고 에디스는 스투시에게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이미 최선을 다했으며 정황상 밀지모자 일당은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루피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북동쪽으로 집결하며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스투시는 다행이다. 그들을 보내주지 못하면 스텔라가 원망할 거야 라고 말했고, 에디스는 그럴 리 없잖아. 얼른 거기서 나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투시는 전혀 대피 의지가 없어 보였고, 스투시는 그래도 곤란한걸. 나 스텔라가 없는 지금 누굴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사망한 시점 자신도 목숨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쿠는 씁쓸한 듯이 스투시를 바라보며 스투시에게 애증의 감정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스주로는 홀로 오이모와 카시, 보니, 쌍디와 대치하고 있었고, 찰나의 순간 견문색 베개를 사용하여 연구소 부근에서 생체 반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참격을 날렸고, 보니는 나스주로의 참격에 휘말릴 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프랑키가 나타나 보니가 나스주로의 참격에 베이는 걸 막아줬고, 나스주로는 꺼림칙한 생체 반응이 느껴지는 곳을 확실히 베기 위하여 밀지모잘단과의 대결을 중단한 뒤 곧바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연구소를 통째로 베어버렸고, 연구소는 그대로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에 의하여 붙잡혀 있던 사이버폴 요원들과 세라핌들이 버블 실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 당시 조이보이 무리와 세계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20개의 왕국의 연합이 격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은 조이보이의 패배로 인해 막을 내렸다 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이 끝난 이유는 결국 조이보이 무리가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즈니샤와 고대 로봇을 비춰주기에 사실상 즈니샤와 고대 로봇이 조이보이의 편으로서 세계정부에 대항한 것은 확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 종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전쟁의 발톱 자국을 남겼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 무리가 세계정부에게 패배한 이후 세계정부가 탄생하였으며, 세계정부는 또다시 누군가가 조이보이처럼 혹은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자신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채 자신들에게 도전을 걸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100년의 역사를 삭제시켰으며 9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세계란 섬과 섬을 왕래하는 것, 바다로 나가는 건 고사하고 자국의 문화밖에 모른 채로 평생을 마치는 자도 많지. 이렇게 우리들이 가진 상식은 천년 전 세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백의 100년 동안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인해 세계는 한번 바다로 가라앉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과거 대륙의 단편 위에 살고 있는 거야. 천년 전의 세계는 지금 그 흔적도 없이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먼 옛날 세계에는 우리들이 알 길조차 없는 몇 개의 대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과거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계라면 100년치 역사를 세계의 기록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만, 공교롭게도 이거라면 납득이 가지. 불과 100년 사이 해수면 상승폭은 무려 200m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의 말을 요약하면 과거 원피스 세계관은 섬보다는 대륙이 존재했던 세계이나 공백의 100년 당시 해수면이 무려 200m나 상승하며 대륙들이 가라앉게 되었고, 그중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만이 남게 되었고, 그 지역이 현재의 섬이 되었으며 과거의 단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가 전세기의 공백의 100년 당시 해수면이 무려 200m나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복수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이러한 반응조차 예상했고, 어째서 그 100년간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는가? 물론 갑작스런 자연재해라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이게 인위적인 재해라고 단언한다 라고 말하며 앞서 말한 현재의 해수면 상승 사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해수면 상승 사태 역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만한 천재지변을 일으킨 게 자연이라면 그 초기 재해가 수백 년 단위로 영속적인 피해를 세계에 초래하는 건 당연, 기후학, 지질학, 환경과학, 대기과학 그 모든 측면에서 계산을 해봐도 고작 100년 만에 일어날 만한 그런 변동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얼마 전 세계 규모의 해수면 상승을 감지했을 때 나는 확신했다. 그 원인과 실제를 이라고 말하며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해수면이 200m나 상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해수면이 200m나 상승한 데에는 어떠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세계 규모의 해수면 상승에 대해 말하며 800년 전 세계를 가라앉힌 고대변기는 지금도 현존한다. 그것들은 다시 기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 즉 공백의 100년에 일어난 거대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고의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일으킨 집단은 현재의 세계정부라고 말하며, 세계정부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이유는 지구의 대부분의 섬들과 대륙을 수장시키며 자신들의 진실과 금기에 과도하게 접근한 전 세계를 청소하기 위해서이며, 또다시
또다시 공백의 백년을 반복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스주로는 고대병기를 얻게 되면 오랜 전쟁은 종언을 맞이한다고 말하였으며 이무와 오로성은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을 청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세계정부는 공백의 백년을 반복하며 사실상 세계를 멸망시킬 계획을 수립 중이며, 만약 루피가 이를 막아서지 못한다면 조이보이와 마찬가지로 패배를 맞이하며 과거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116화의 표지 연재에는 야마토와 와노쿠니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사라진 와노쿠니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와노쿠니의 주민들은 모두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악마 열매와 비슷한 무언가를 건네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어쩌면 와노쿠니에서 새로운 사기적인 악마 열매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와노쿠니에는 각종 한수종 악마 열매 능력자를 비롯하여 사기적인 초인기 악마 열매를 먹은 악마 열매 능력자들이 즐비합니다. 베가펑크가 사망한 이후 베가펑크는 자신의 죽음을 기폭제 삼아 세계를 상대로 세계의 진실을 대해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세계가 침수될 거란 사실과 과거 공백의 백년 당시에 조이보이라는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조이보이가 현재의 세계정부에게 패배한 이후 공백의 백년이 탄생했으며 전세계의 해수면이 200m나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현재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주민들은 당황하며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병기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고, 800년 전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어디서 이제 아무도 살아있지 않을 텐데 아무도 몰랐던 전쟁이 왜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세계의 인물들 역시 베가펑크의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는 어쩌면 900년 전부터 살아온 인물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추론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그 인물은 세계정부의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무라는 존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적어도 공백의 백년부터 살아온 세계정부의 인물이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기에 이무는 크나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알라바스타의 주민들이 말한 800년 동안 멈추지 않은 전쟁은 세계정부와 DL 쪽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무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시청한 이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뭔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곧바로 세계정부 어딘가에 걸려있는 여인의 초상화를 보고 있었고, 이 인물은 네팔타리 디 릴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릴리와 비비가 매우 닮았으며 사실상 헤어스타일만 다르기에 이무가 비비를 갖고 싶다고 한 이유가 릴리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어쩌면 릴리와 비비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레일리 회의 이후 비비는 실종되었으며 코브라 왕은 살해당했기에 알라바스타는 매우 암울한 분위기였고, 이가람은 비비의 포스터를 보며 슬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페루와 착하는 코브라의 사진을 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공백의 백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이후 나는 깊이 사죄해야만 한다. 허나 알아줬으면 하는군. 앞으로 발전할 세계 산업의 주춧돌이 될 동력을 만들고 싶었다. 아직 미완성이기는 하다만 내 연구의 집대성 마더프레임은 마침내 실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랐다. 언젠간 반드시 세계 각국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다. 하지만 그 불이 어느 날 한 조각뿐이지만 도난당했다. 전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며 전세계 과학의 큰 발전을 가져다 올 자신의 연구의 집대성인 마더프레임을 누군가가 도난했다고 말하며 그 마더프레임을 악용하여 세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미는 에디슨에게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다고 말하였고, 에디슨은 그 흔들림의 여파로 연구 중의 지하와 사이퍼폴 요원들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밀지모자 일당에게 섬구름을 더 지원해줄 수 없기에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는 것이 조금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또 위험한 오로성 한 명이 더 그쪽으로 향했어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에게 경고를 합니다. 또한 세라핌들 역시 땅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나미와 에디슨이 말하는 흔들림은 나스주로의 참격을 포함한 오로성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계속하여 스투시에게 도망치라고 부탁했고, 스투시는 자신은 여전히 도망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카쿠를 놓아줘도 돼 에디슨, 그들은 벌을 받을지도 몰라. 밀지모자 일당을 뒤쫓지는 못할 테니 그가 다음으로 취할 행동이라면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며 카쿠는 더 이상 밀지모자 일당을 쫓지 못할 테니 과거 자신의 친구였던 카쿠를 풀어달라고 말했고, 에디슨은 스투시 알았어, 미안, 괴롭게 해서, 친구였구나, 배신하게 해서 미안했어, 그래도 우리들을 구해줬어, 둘 다 진심, 갈등은 인간이라는 증거야 스투시,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반드시 살아남아 라고 말했고, 카쿠와 스투시는 슬퍼하는 듯한 표정을 보입니다.
베가펑크는 불꽃을 도난당하고 약 2주 뒤 루루시아 왕국 방면의 하늘이 격렬하게 빛났고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정보를 얻었다. 게다가 그 뒤로 세계적인 지진의 징조가 관측되었지. 과학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런 막대한 에너지는 마더 프레임 말고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만들어낸 불이 고대변기를 가동시키고 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마더 프레임은 고대변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무가 고대변기를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마더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이 마더 프레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포세이돈은 시라우시이며 플루토는 와노쿠니의 해저에 잠들어 있기에 이무가 가동한 고대변기는 소거법에 의하여 우라노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곧바로 도계자를 박으며 어디에 누가 그걸 실행했는지 전혀 모른다만 결과는 일목요연. 난 수많은 인명을 빼앗는 행위에 가담했다. 중책을 느끼고 있다. 면목이 없다. 과거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힌 인위적인 재해는 실행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 라고 사죄합니다. 그리고 일부 왕국에서는 루루시아 왕국이 소멸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원피스 세계관이 얼마나 폐쇄적인 환경을 띠고 있으며 세계정부의 정보 통제 능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백의 백년이 구전으로조차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베가펑크의 가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가 고대변기가 작동되었다고 말하자 와노쿠니 해저에 플루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모노스케는 그럼 플루톤은 이라고 말하고 키네몬은 입단속을 시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 플루톤을 얻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를 무단으로 점거하려 했던 크로커다일 역시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으며 조금은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물론 베가펑크가 말한 고대변기는 우라노스로 추정되기에 크로커다일의 야망과는 큰 연관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고대변기 포세이돈인 시라우시 역시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말을 이어가며 고대변기는 과거 3개가 존재했고 조이보이는 그걸 후세에 물려주려고 했다. 그런 걸 왜 아직도 더 가라앉힐 셈인가. 누가 악이고 누가 정이지. 그 모든 것이 계시될 날이 온다. 나는 그때야말로 세계 침몰이 우려될 때라고 경고한다 라고 말하며 고대변기가 모두 계시되는 순간 세계는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위험한 변기를 남긴 조이보이 역시 진정한 선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현실의 세계와 비슷하며 고대변기는 핵변기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정부와 조이보이의 이념이 충돌한 것은 현실의 세계들의 이념이 충돌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고대변기의 위험성에 대해 말한 이후 공백의 백년은 아직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카이누 역시 해군본부에서 베가펑크의 방송을 보고 있었고 아카이누는 마그마로 불을 붙이며 담배를 태우며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많은 독자들은 아카이누가 원수가 된 이후 거대한 사건들에 시달리는 게 조금은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가펑크는 공백의 백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해적왕 일당이라고 불리는 로즈 해적단이라고 말하여 시민들은 왜 해적이 세계의 비밀을 쥐고 있는 거야 너무 위험하잖아 라고 소리치며 해적이 세계의 비밀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참고로 로즈 해적단은 오뎅을 영입한 이후 고대 문자로 기록된 포네그리프를 해독하며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조이보이가 남긴 데비보 원피스를 찾게 되었고 공백의 백년을 포함한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로즈 해적단 출신이었던 크로커스는 의미심장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요크는 계속하여 방송 송출용 전버블레를 찾고 있었고 베가펑크의 지식을 가진 요크조차 쉽사리 방송 송출용 전버블레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잠깐만 이상해 스텔라 왜 내가 마더 프레임을 훔쳤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동기화하지 않았으니 들켰을 리가 없잖아. 네가 거짓말도 연기도 서툰 거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자신이 배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요크는 이가 베가펑크의 함정임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방송 송출용 전버블레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베가펑크가 방송 송출용 전버블레를 숨기는 시덥잖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곧바로 오로성에게 연락하여 오로성 알아냈어. 방송 송출용 전버블레의 위치. 방송 전버블레는 공장층에 있는 철의 거인이 지키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방송 송출용 전버블레는 고대 로봇이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과 오로성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며 밀지모자 일당은 그 틈을 타 에그헤드 섬에서 도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가펑크는 로제적단이 공백의 100년에 관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 이후 역사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들은 어째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졌는지, 어째서 움직이지 않았는지 라고 말하며 로제적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만취 상태가 된 채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쿠야쿠는 레일리가 평소와 다르다고 말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이미 난 할아버지야.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했어. 베가펑크 할아범이 주절주절 젊은이들한테서 뺏지 말라고 바보 같은 녀석. 재미를 말이야. 안 그러냐 로저? 라고 말하며 로저를 회상합니다. 그렇기에 레일리는 자신들이 세계의 진실을 알았다고 한들 후대에 알 권리와 재미를 위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세계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것은 미래에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해서라도 운명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판단했기에 세계의 진실에 대해 폭로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가 로제적단을 꾸짖음으로써 일부 독자들은 로제적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로제적단이 세계정부의 하수인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